실리콘밸리를 이끄는 타이완계 IT 천재들. 타이완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간 인재 중에 유독 IT에서 활약상이 대단하고 실제로 세계 IT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유명한 인물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타이완 출신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공통적으로 전기공학 혹은 컴공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IT 리더들과 비슷하죠. 영어로는 Electric Engineering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죠. 여담이지만 전기공학을 전공하려면 이런 과목을 잘하면 돼요. 미분적분, 공학수학, 확률과 통계, 양자역학, 전자기학, 프로그래밍 언어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모리스 창, TSMC의 설립자이자 전 CEO이시며 2018년에 은퇴하신 국적은 Republic of China와 USA, 즉 대만과 미국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국은 영어로 People's Republic of China, 대만은 그냥 Republic of China 혹은 타이완입니다. 모리스 창은 타이완계 미국인으로서 하버드 MIT에서 학사를, MIT에서 석사를,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땄고 커리어는 1958년부터 25년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사장까지 역임하며 회사의 랭킹을 끌어올리는데 공을 세우고 타이완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반도체 아웃소싱 제작 개념을 창조를 하고 파운드리 회사 TSMC를 1987년에 설립을 하죠. 압도적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이고 주 고객은 애플, 엔비디아, 퀄콤 등 다양합니다.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가 대단한데 미국과 타이완을 국가 대 국가로 이어주는 매개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외교관이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사와 제조사 간의 매개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산업 로비스트죠. 대만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아버지이자 국가 영웅이고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1위, 대만의 IT 선진화에 가장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인 동시에 다음 세대를 배출하는 토양을 마련한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제리 양, 야후의 창업자로 시작해서 훗날 구글에 밀리다가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인수합병조차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해고 당하기까지 초창기 전세계 IT 붐의 핵심 인물로 타이완계 미국인입니다. 제리 양의 가장 큰 업적은 본업인 야후 CEO로서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활약상보다는 중국 회사 알리바바의 투자 결정을 한 투자자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야후 퇴사 후 현재까지 AME, 즉 아메라는 벤처 투자 회사를 창업 후 운영 중입니다. 아메에서 배출한 회사들도 굵직굵직한데 와패드, 위시, 줌, 벡트라 네트워크 등 역시 레전데리한 투자자임을 입증하죠. 제리 양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만난 것이 1997년이고 2005년에 알리바바 지분의 40%를 700밀리언에 취득을 하고 2012년에 일부를 매각하여 7.6 빌리언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하고 2014년 알리바바 IPO 당시에 9.4 빌리언 달러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8,4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약 20조 원을 엑시트한 거죠. 구글이나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야후라는 브랜드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야후의 투자로 인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된 회사들도 많아요. 앞서 방송했던 샤크탱크의 마크 큐반도 브로드캐스트닷컴을 야후에 매각하면서 빌리어네어 대열에 합류된 거거든요. 다음 인물은 스티브 첸, 유튜브 창업자입니다. 타이완 타이페이시에 태어난 스티브 첸은 8살 때 일리노이로 이민을 가죠. 다른 타이완 IT 천재들이 대부분 서부 쪽, 캘리포니아 쪽에서 배출된 점을 감안하면은 시카고 어바나 샴페인 출신인 게 특이점이고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첸은 페이팔에서 일론 머스크와 일한 경력이 있고 페이스북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일한 경력이 있어요. 그 후에 유튜브를 창업하는데 이력이 참 독보적이죠. 유튜브를 2005년에 창업해서 2006년에 구글에 매각을 하는데 1.65 빌리언 달러와 구글 주식 62만 5,366주를 받아내는데 2021년 기준 구글 주식의 가치는 1.77 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있어요. 구글로부터 받은 자산만 4조가 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구글에 벌어주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플랫폼 글루아랑 블록체인 영상 서비스 세타 토큰의 어드바이저로 활약 중이라고 하고, 스티브 첸의 와이프가 한국인 박지연 씨로 제1기획 카피라이터 출신이며 구글 코리아 상품 마케팅 매니저 시절에 스티브 첸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현재는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사 수 AMD CEO입니다. 망해가는 AMD를 부활시킨 전설의 인물로 대만 타이난시 출신으로 3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쭉 반도체 전문가로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첫 직장은 1994년에 모리스 창과 같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를 하는데, 모리스 창은 1983년에 퇴사했기 때문에 겹치진 않아요. 그냥 후배인 거죠. AMD에 도착하기 전에 IBM과 프리스케일에서의 이력이 있는데, 활약상이 어느 정도냐면 IBM 소속 당시 4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현재 업계 표준이 된 수많은 기술이 리사 수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거죠. 2012년 AMD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가 AMD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주가가 1, 2달러대였고 리사 수의 합류와 더불어 AMD를 일으킨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채굴 붐. AMD의 주력 제품 라데온 GPU의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폭등한 엄청난 호재고, 두 번째는 CPU와 GPU를 통합한 개념인 APU 칩을 개발을 하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에 성공적으로 탑재를 시킵니다. 이후에 두 게임기가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대박이 나요. 2013년 당시 콘솔 게임 부문이 AMD 매출의 40%를 차지했다고 해요. 2014년에 CEO로 승진을 하고 2017년 회사의 명운을 걸고 개발한 라이젠 시리즈가 대박을 치면서 오늘 내일 하던 회사가 단숨에 인텔을 위협하는 회사로 재도약하게 되고, 더불어 인텔 제온을 대항하는 에픽 프로세서가 바이두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클라우드 공급자에 채택이 되면서 리사수가 포브스지 선정 2017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 50인에 선정이 되죠. AMD의 시총은 2015년에 21억 달러, 2018년에 205억 달러, 2020년에 600억 달러로 5년 만에 시총이 2850% 상승을 합니다. 리사수님이 CEO로 임명한 해가 2014년이니까 리사수님이 완벽한 하드 캐리를 인정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4세대 젠3가 출시되면서 인텔을 큰 폭으로 능가해버리고 가성비와 하이엔드를 모두 잡은 시장의 주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제는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라이벌과 승부를 벌이는 중이고, 다음 소개할 인물이 현재 라이벌이자 한때 리사수의 친척 관계라는 루머까지 돌았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리사수와 같은 대만의 타이난 출신이기 때문에 친척 루머가 있었으나 사실 무근이에요. 젠슨 황은 스탠퍼드 대학교 전기공학 석사를 마치고 LSI 로지틱스와 AMD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담당하다가 뛰쳐나와서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하죠. 처음엔 그냥 스튜디오 원룸에서 친구 셋이서 컴퓨터 세대를 놓고 시작했다고 해요. 차고에서 시작한 누구랑 참 비슷하죠. AMD가 GPU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쫓아가는 입장이고, 엔비디아는 사실상 항상 앞서가는 회사였어요. 흥행도 너무 앞서가서 흥행하고 망해도 앞서가서 망하는 그런 식이에요. 젠슨 황은 칩의 미래는 그래픽에 있다는 것과 경쟁사보다 두 발은 앞서야 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한 타이밍을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등장으로 PC방 부흥기 때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부흥이 시작이 됐고, AMD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채굴 붐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채굴 대란이 일어나면서 GPU의 수요가 폭증을 하죠. 그 뒤로 자율주행의 디스플레이용 GPU와 최근에 메타버스 돌풍의 핵심에 엔비디아가 시장을 천하통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is coming 이라는 메시지를 2020년 10월 5일에 GTC 2020 기조 연설 때 전달을 했고,
그래픽의 전성시대가 실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식도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뚝심의 젠슨 황이냐, 유연함의 리사 수냐, 타이완계 IT 천재들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